이번 주에 또 뭐 하나 발표되는 게 있잖아요. 광덕터널 3월 13일 목요일 날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총 사업비 1,391억 원짜리 이것도 큰 사업이고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발표만 남긴 그런 상황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제천에서 영월을 와서 삼척까지 가는 것도 됐지. 서면대교 뭐 그런 것도 최근에 됐지. 홍천 널미제 터널 이런 것도 되고 뭐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너무 강원도 것만 계속 해줘도 되냐 뭐 그런 좀 분위기도 좀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좀 늘 부족하잖아요. 이거를 10,000대를 새로 더 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했었습니다. 그 전에 4,400대였는데 이제 10,000대를 추가해서 14,400대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 취임 직후에 테슬라 코리아 대표와 만나서 이 충전기 더 신규 투자하겠다 막 이런 그 약속도 받아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테슬라 코리아에서도 테슬라 전용 급속 고급형 뭐 이것도 좀 많이 보급을 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이 전기차 화재 사고가 가끔씩 우리를 놀라게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충전기 개수만 늘리는 거를 넘어서서 안전에 방점을 둬서 화재 예방형 충전기 방식으로 이거 더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관련되는 그 조례를 작년에 이미 전기차 화재 예방 조례를 우리가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춘천 그 캠페이지 얘기 좀 이게 이제 그 춘천시에서 뭐 어떤 신청을 아직까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도지사로서 뭐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좀 협의를 해 오면 제가 우리 도의 실무자들한테 잘 협의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도하고 시가 잘 협의해서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캠프 페이지 부지 관련된 우리 도의 입장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도와 또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지난주 핵심 내용이었다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이후에 저희와 춘천시 간의 소통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도를 지금 패싱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좀 전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언제적 지도냐 하면 과거의 지도입니다. 춘천시가 교통의 끝일 때 지도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춘천까지 고속도로 철도가 없었고 춘천에서 끝났었죠 지도가. 근데 앞으로 아시다시피 KTX는 속초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춘천이 철도의 종단에서 철도의 중심지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춘천역 주변이 바뀌는 거죠. 이거는 큰 변화입니다. 춘천역까지 오는 시간이 KTX가 생기고 GTX가 생기면 편수도 늘어나고 거리도 40분대로 단축이 됩니다. 여러분 춘천으로부터 속초까지 거리가 KTX로 몇 분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39분입니다. 그리고 그 통과하는 역을 보면 화천, 그다음에 양구, 인제, 백담사, 속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강원도 동해안부터 이 4개, 5개 도시를 연결짓는 40분 거리 이내에 춘천역이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춘천역 주변에 갖고 있는 그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춘천역 주변의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 달라진 SOC 환경을 전제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저희 전문가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서울에서부터 춘천역까지 40분이라는 의미는 제가 이제 서울에 살 때 판교로 차를 몰고 가면 강북 기준으로 볼 때 한 1시간. 그다음에 제가 반도체 근무할 때 화성까지 새벽에 차를 몰고 가면 하나도 안 밀릴 때 고속도로 40분 걸립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는 1시간 반 걸렸어요. 이 얘기는 춘천의 위치가 판교나 화성보다 훨씬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가평이랑 뭐가 다르냐? 거기는 인프라가 없잖아요. 춘천에 인프라가 있고. 그럼 우리가 발달된 SOC 환경을 기반으로 제2의 판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판교 쪽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제2의 장소를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물가가 비싸지고 또 환경도 점점 개발이 많아지면서 보존된 환경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화천, 양구, 인제, 백담사, 속초 이르는 이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문화에 대한 욕구입니다. 교육에 대한 욕구, 의료에 대한 욕구입니다.
어쩌면 춘천역 주변 지역을 이런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강원도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도 큽니다. 왜냐? 철도가 생기기 때문에 인구가 나가는 게 가장 큰 현안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댐이 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부지가 현재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들입니다. 기업들이 와야 할 곳이고 첨단 산업을 유치할 곳입니다. 현재 캠프 페이지 부지 11대 지역의 땅을 채워 넣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춘천시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수혜에너지 클러스터에 2조가 넘는 사업을 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이 파란색 부분이 캠프 페이지 부지인데 여기 위에 춘천역 부지가 2번이 있고요. 또 하중도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서면도가 연결이 되게 되면 이 서면 지역이 춘천역으로부터 5분 이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서면, 하중도, 그다음에 춘천역 주변, 그다음에 근화동, 서양동, 명동 이르는 원도심까지를 하나의 발전 구역으로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도대체 대안이 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가 결정할 게 아니고 시와 시민들과 도가 함께 고민하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게 2019년에 만들었던 그 캠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세부 조성 계획도인데요. 이거를 보면 이 부지의 효용 가치를 충분히 살렸다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도시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다가 공연장을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을 넣을 수도 있고. 공원이라는 용도를 바꾸지 않고 이 부지 위에 올릴 수 있는 시설이 29가지나 됩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문화, 체육, 또 관광 관련 시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제도 내에서도 어떻게 꿈을 꾸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에 낙후된 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뭔가 사업과 예산, 그 수단을 동원하는 게 도시재생 혁신지구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재정이 부족하니까 국비를 250억 지원해 줍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졌던 첫 번째 의무는 캠프 페이지 인근에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도심이 있습니다. 근화동, 소양동 바로 옆에 침체돼서 살려야 되는 도심이 이미 있는데 그거는 제껴두고 멀쩡하게 왜 공원을 가져와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냐? 왜 근화동 이쪽을 개발할 생각을 안 하냐? 이쪽에 도심을 재생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저희가 춘천시 실무진에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협의 내용이 이 14페이지짜리 PPT 자료입니다. 한 페이지는 표지고요. 실질적으로 13페이지고요. 여기 안에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이제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이제 거의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차례나 문서로 좀 디테일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지금 혁신지구 사업은 시장의 권한 사항이고 시장의 시정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군의 시정, 군정 업무에 대해서 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방자치법 184조를 보시면 도는 시장 군수의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고 권고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처럼 도가 봤을 때 뭔가 우려되는 사항, 뭔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도가 이렇게 시장과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이 가지고 있는 광역과 기초의 기본적인 그 역할 구조인데 시장의 권한사항, 시장이 해야 될 일을 도가 왜 자꾸 간섭하냐? 이거는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거죠. 이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당연히 광역은 어떤 공익상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되면 시정에 대해서 권고하고 조언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된다. 그 그림 내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목적은 시민과 도민이 잘 살고 또 그 수단으로서는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된다. 캠프 페이지는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그동안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청도 그리러 안 가고 도청도 그리러 안 간 겁니다. 남겨놓은 만큼 신중하게 뜻을 모아서 캠프 페이지 용도를 찾아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